전치사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치사 지난번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은 아니고요. 복습이죠. 전치, 뭐에 전치한다고 했어요? 앞에 위치한다. 뭐 앞에 위치해요? 명사 앞에.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계속 막 뭐라 하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전치사가 한 60개 정도 되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말의 동사로 표현되는 거를 영어에서는 전치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 내가 동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뭘 만들어야지 하는데 전치사를 쓰지 않고서 만들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전치사, 여기 나와 있는 일반적인 전치사들 몇 살이면 다 자유롭게 사용한다 그랬죠? 초등학교 한 중간쯤만 가도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about 한번 볼게요. 관하여 라는 의미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치사고, 오른쪽 그러니까 포멀 형태는 o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책에 무슨 한국 전쟁에 관한 책, 아니면 그런 뭐에 관한 거 할 때 무슨 정보인데 뭐에 관한 정보 할 때 뒤에 about이 나올 수도 있고 on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포멀한 형태가 일단 on이에요. 100%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좀 이따 할게요. 일단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셀리가 거짓말을 했어요. 뭐요? 그녀의 나이에 관해서. 이제 단위가 어디서 끊어지는 거예요? about 앞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사전을 듣지 않더라도 저랑 배우신 전치사 접속사 앞에서 무조건 단위가 끊어집니다. 제가 끊어서 끊는 게 아니고요. 영어권 사람들 거기서 다 끊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라도 끊으셔야 돼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냥 거짓말했다 해서 이렇게 해서 Sally lied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도요. 왜요? 관절을 제대로 끊어서 만든 거예요. Sally lied. 거짓말 했어요. 뭐에 관해서? 그래서 누가 Sally lied는 뭐라 그래요? about what 그래요. 뭐에 관해서? 이제 about 나이에 관해서요. 45이래요. 됐고요. above는 친절하게 보면 이제 바로 위, 수직 개념, below가 짝이라 그랬어요. 정적인 느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뭐와 above, below, 위아래가 또 뭐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오버가 있고, 그렇죠? 오버와 언더가 짝이라 그랬어요. 업 앤 다운도 있어요. 요게 이제 짝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버와 빌로우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2차원 평면에서, 그렇죠? 얘네들은 뭐예요? 전부 3차원이라고 3디멘셔널이고, 그래서 보통 온도계가 오르락내리락 아니 계기판에서 뭐가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안 움직이고 뭐가 위에 있거나 할 때 얘네를 많이 씁니다. 물론 가끔씩 같이 쓸 수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봤고요. 그래서 토니, 오피스, 새로운 오피스가요. 어디 있습니까? is은 있다지요. 어디에요? 저기 은행 위에.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1층이고 예를 들면 그게 있다라는 얘기고요. across, 동사 이제 cross에서 온 건데요. 가로지르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쭉 가로지르는 모양인데, 이것이 유일한 다리인데 강을 가로지르는 거죠. 그냥 머릿속으로 그거구나 하시면 되고요. 어크로스 가로지르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사방팔방 십자가 모양으로 가로지르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뭐가 많은 거, 그렇죠? 보통 전국 여기저기 지점이 많거나 그럴 때 많이 쓰는데요. 100개 디스카운트 스토어들, 할인점들이 그 나라 여기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다, 100개 넘는, 그렇죠? 그것들이 어디에 위치는 across the country입니다. 됐고요. 어렵지 않죠? after, 당연히 짝은 이제 before가 짝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 개념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뒤에 명사가 나오고요. go swimming, 수영하러 가요. 매일. 방과후가 아니고 일과 후에 지요. after work라는 얘기고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왜 엘리베이터 탈 때 먼저 타세요? 뭐라 그래요?
그거 말고 after you 그러죠. after you. after you 그래요. after you. 뭐 할 때 먼저 와서 after you. 그 뭐에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I will do something after you라는 얘기 시간 개념으로. 내가 할 건데 뭐보다 당신 이후에 할게요. 그래서 당신 먼저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 after you가 당신 먼저지? 나중인데 그게 아니고 I will do something after you 이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간 개념, 공간 개념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you are after me. 당신이 있었어요. 내 뒤에. 그렇죠. 공간 개념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시간 개념으로 보통 더 많이 쓰고요. against는 제가 친절하게 한자까지 정원했습니다. 반하요. 넌 내게 반했어. 그거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걷는 겁니다. 뭐를 반대해서 걸어요? 바람. 아주 센 바람. 이게 만만치 그게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요. 그 다음에 그들은 결혼을 했는데 어떤 거에 반대해서요? 부모님의 어떤 소망에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이제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결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을 많이 들인 접촉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모든 접촉 기본은 on입니다. 그렇죠? 그 기억 살짝만 미스터 한 is leaning 조금만 이렇게 닿아도 온더월이에요. 닿기만 하면 온더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against가 들어가면 이제 힘이 좀 세게 들어가는 접촉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스터 한이 거의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against가 되는 거예요. against the wall인 거예요. 그래서 접촉이라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살짝 또 이왕 하는 거 로맨틱하게 가자고요.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살짝 기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온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마음에 안 드는 여학생이 술 먹고 쳐져 있으면 against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힘들 끌고 가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영화네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줄리아가요 was leaning against me. 그래서 그 이름이 같은 이름이 나왔는데 뭐 거의 뭐 축 쳐져서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미가 되게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림을 딱 그리실 때 그렇고요. put the ladder는 뭐죠? ladder 사다리를 두었는데 지붕에 올라가려고 두면 on을 해야 되겠어요? against를 해야 되겠어요? 단단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때는 이제 against roof를 합니다. 지붕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힘을 많이 들인 접촉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에 along. long에 그냥 가 붙은 거예요. 원래는 쭉 따라서인데요. 길다란 모양 줄지어 있거나 그런 건데 우리가요 we were driving along river 그렇죠 riverside road 길에 운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길을 축한 모양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되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among이나 amongst 똑같아요. 뭐 어떤 걸로 써도 별 상관은 없어요. among이 조금 더 많이 쓰죠. 그렇죠? 뭐뭐 속으로인데 또는 중에니까 보통이 아니라 셋 이상이 나와요. 둘은요. among과 굳이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둘. among us 맞아요? 틀려요? among us. 여기 한번 볼게요. 일단요. 예문 보겠습니다. 여자아이가요. 어떻게 해요? 사라졌어요. 그렇죠? 어디요? 크라우드는요? 그렇죠? 군중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you get paid the most 이라고 나와 있나요? get paid가 뭐예요? 그나저나 get paid. 네? 수동태로서 돈을 받는 거예요. 월급 얼마 받나 뭐라 그래요? How much do you get paid? 한번 읽어보세요. How much do you get paid? 내가 받아요. I get paid 하고 돈 나오는 겁니다. I get paid 뭐요? 뭐 $200 뭐 per day, a day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뭐 일단은요. 네가 돈 제일 많이 받잖아. 우리들 사이에. 네가 내라.
그렇죠? 뭐 그런 얘기예요. 친구들끼리. 야, 네가 좀 많이 벌잖아, 인마. 네가 좋네. 뭐 그런 얘기인데 어스는 여기 적어도 이제 한 몇 명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아 일단은 복수가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 틀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어떻게 해요? 어몽드에 단수를 넣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글을 썼어요. 토플 시험에서 어몽드에 단수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고요. 그거 있습니다. around예요. 뭐 말 그대로 이제 둘러서 삥 둘러서 있는 그림 그리세요. 뭐 일단 머릿속에서 항상. 그래서 한국말로 옮긴다기보다는 그림을 딱 그리면 아 그 모양 모든 사람이 sitting around the table 그러니까 적어도 몇 명일까요? everyone이요? 적어도 한 3, 4명은 될 거잖아요. 적어도 동그란 테이블에 앉으려면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만약에 줄리가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 이렇게 그럼 뭐라 그래요? 무슨 써요? 거기 테이블 앞에 뭘 써요? 어라운드는 말이 안 될 거죠. 여러 명이 앉을 거니까 앉아있는 경우 컴퓨터 앞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뭐 앉아있는 경우 앞에라기보다는 그냥 어디에 앉아있으면 영화 수업 때 많이 했는데 예? 오늘 쓰면 이제 어디 앉는 거예요? 위에 앉는 거고 네, 그렇죠. 바로 그거면 맞죠. 그렇죠. 밥상에 올라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어디요? 그 at the table 영화 수업 할 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요 뭐 그렇단 얘기고요. 어크로스와 비슷한 걸로 그렇죠? 저녁에 여기저기 그렇죠? 예요. 있습니다. 뭐가요? 대학들이 있어요. 호주 전역에 여기저기 이제 둘레둘레 있어요. 호주의 대학이 한 40여 개쯤 됩니다. 40개가 조금 넘을 거예요 아마도요. 별로 많지? 않죠? 예. 예? 한국에 4년제 대학이 몇 개래더라? 누가 한 300개? 300개인가? 그 전문 대학을 포함한 건가 모르겠어요. 300개 정도 된다는 얘기를 다 장사꾼들이죠. 사실 돈 벌려고 장사꾼인 건데 미국에는 약 3,000개 정도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호주의 대학들은 전부 하나만 빼고 뭐요? 국립대학교입니다. 예,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교. 일단요, 대학들이 그 내용은 좀 나중에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호주 전역에 여기저기 또 어크로스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빙 둘러 있는 느낌. 40개의 대학들이 좀 있다. 당연히 이제 어라운드니까 호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호주가 이렇게 굉장히 잘 그린 겁니다. 이 정도면요. 그리고 이제 어라운드니까 여기저기 이런 느낌이고 어크로스는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저기 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그림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as 뒤에 as는 모두 된다 그랬어요. as가 접속사로서 배웠죠. 접속사로 이제 몇 개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사전에 보면 한국 사전은 진짜 어떤 영한 사전은 진짜 이거 뭐라 그래요? 그 참 짜증이 난다라기보다 호플리스라고 그러죠. 호플리스. 호플리스란 뭐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것도 있고 형편없다는 뜻이 돼요. 예를 들면 사전 뭐 딱 드리면 호플리스 뭐예요? 그러니까 별 이거는 얘가 갖고 내가 희망이 없. 이거 사전 자체가 품질이 떨어진다. 호플리스. Something is he's hopeless 그러면요. 아 그가 희망이 없어도 되지만 저 사람 절망 상태여도 되지만 형편없어가 돼요. 한국 사전이 형편없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단어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안 좋은 사전은요? 번역된 여러 가지 의미를 알려줘요. 제가 딱 보면 그 중에 번역된 것 중에 핵심 의미는 딱 하나인데 그럼 이제 그 사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핵심 의미인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한국 사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나마 뭐는 괜찮아요? 영명사전은 좀 괜찮습니다. 그나마 핵심 의미를 이렇게 줄여서 이제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뭐 제일 흔한 단어 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고. 영명사전이 오히려 더 뜻이 적게 나와 있어요. 모아서 나와 있어서. 한국 사전에 고 하면은요. 뭐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넘어가요. 양만 쫙 뜯어놓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별로 안 좋은 거 사실요. 근데 영명사전에서도 as를 딱 살펴보면
어우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더 이제 핵심 의미를 더 줄여놓은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as를 만나면 일단 뭐부터 구분해요? 그 뒤에 명사만 나오는지 아니면은 주어 동사. 주어가 이제 대부분 뭐예요? 명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명사가 나올 건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명사만 달랑 나오는지를 구분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서 항상 달랑 명사만 이렇게 하나 나왔을 때는 뭐라 그랬죠? 뭐로서 예요, 로서. 그래서 99.9% 이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일단요 아빠가요. used to는요, used 동사원은 하곤 했다. dress up은 up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dress는 옷이 dress up이니까 차려입는 거예요, 그렇죠? 산타클로스로서 언제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저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그렇고요. 만큼입니다. 어떤 때만큼이라고 했냐면은 as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그 밑에 굵은자 써 있는 거 볼게요. as 형용사 뭐 가운데 뭐가 나오고 형용사 대신에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뭐 저희가 하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고 앞에 거에서 뭐라고 품사는 무조건 앞에 거에서는 부사입니다. 부가적으로 들어간 말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우리말로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 뭐 무시하시면 돼요. 해석은 하지 마시고요. 뒤에 거 as가 중요합니다. 뒤에 거 as는 무조건 해석은 만큼이고요. 대부분은 만큼이고 접속사가 되든지 전치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접속사가 되면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안 그러면 그냥 명사만 전치사일 경우 명사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니까 네가 커요. 얼만큼 큽니까? 그렇죠? 이제 앞에 거에서는 제가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형만큼 너도 키가 크네 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my brother가요 get paid는 돈을 받는 거고요. get paid 돈을 받습니다. 나만큼이죠. 그렇죠? 앞에 거에서 해석할 필요 없고 뭐요? 네 뒤에 as 뒤에 거 as가 만큼이니까 나만큼 돈을 받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이제 get입니다. get. 예. 됐죠? 제가 뒤에 걸 만큼이라고 했잖아요. 기본 의미가 만큼이고 만큼으로 했을 때 어색한 경우가 좀 있어요. 어색한 경우, 한국말로 해석을 했을 때. 근데 그래도 만큼으로 해놓으면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은 돼요. 이게 만큼으로 해서 어색하다 그래서 지금 나만큼 돈을 벌어 아니면 나만큼 키가 커 그랬잖아요. 나만큼 키가 커, 나처럼 키가 커. 한국말로는 그 말이죠. 처럼으로 가는 순간 뭐랑 또 헷갈려요? like나 딴 거랑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 의미는 만큼이에요. 만큼. 우리말로는 처럼이나 만큼이나 나처럼 커, 그만 나만큼 커 똑같은 말이지만 만큼의 그게 가장 핵심 의미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국말로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뭐처럼 이렇게 넣으면 이제 기본 의미가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별로 안 좋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at이에요, at. 장소에 이제 우리말로 에 정도가 되고 밑에 보면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의 에와 장소의 에에서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그렇죠. 필름 영화죠. 시작합니다. 8시. 어클럭은 정각이고요. 8시 정각에 시작한다. 우리말에 8시 라는 얘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장소에서예요. 보니까 내가 살아요. 그렇죠? 그 특정 주소에서 삽니다. 빅토리아 스트리트에서 살아요. 이제 엄밀히 따지면 대부분의 이걸 보고서 이제 노숙인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노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의 애라는 거는 안쪽과 바깥쪽 이런 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자는 뭐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 그러면 집이 어디 포함돼요? 마당도 다 포함하죠? 뒷마당도 집에서 보자.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거야 그러면요.
어디? 집 아닌지 바뀐지 누가 따져요? 굳이 따지지 않죠. 뭐 집에서 파티하기로 했어. 그러면 집 뭐 다 그냥 그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됐고요. 밑에 보니까 만나재요. 어디에서요? 극장에서 만나재요. 야, 우리 극장에서 보자 라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뭐 만나는 장소가 있겠죠. 극장에서 항상 어디 극장 가면 우리 그 극장 어디서 보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극장에서 보자 라 그래요? 아니면은 이미 장소를 알고 있으면 극장에서 보자 그래요? 극장 밖에서 보자 그래요? 극장에서 보자 그래요? 알고 있으면 이미. 네. 그렇죠? 그 정도에서 정도로 보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정도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단위의 숫자 앞에 이제 뭔 소리냐? 예문을 한번 볼게요. 더 토요타라는 얘기는 토요타 이제 자동차 같은 캠리 같은 그런 거 얘기고요. 트래블링은요. 트래블은 이동하고 있던 거죠.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예, at about. 예, about은 이제 여기선 부사입니다. 그렇죠? 부사고요. 뭐 이거는 빼셔도 상관없어요. 가로쳐 보세요. At about, 예, 속도가 50km/h라고 나오는데 이제 몇 킬로로 할 때 그 로예요. 로. 그래서 at은 보통 속도 앞에가 가장 많이 써요. 어떤 속도 아니면 온도 같은 거 있잖아요. 몇 도로 뭐 이렇게 뭘 끓여라 할 때 몇 도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속도에 많이 쓰이고요. 보겠습니다. because는 of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죠. 때문에 이거 뭐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고 of는 전치사니까 그 뒤에 명사가 나온다 라는 얘기고요. because는 뭐죠? because는 접속사죠. because는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 그렇죠. 이거는 이제 due to와 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due to는 포멀한 느낌이고요. 그녀가 머물렀지요. 집에. 그것 때문에요. 그녀의 질병 때문에. 그래서 이제 because of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멀 레터 같은 걸 쓰시면 because of 한번 쓰시고 밑에다가 뭐 due to 한번 쓰시고 그렇게 교대로 쓰시면 됩니다. 됐고요. 전에입니다. before. 해리가 도착했어요. 여기서 원래 단위가 어디서 끊어지는 것 같으세요? just 앞에 끊어져요. 사실은. just 10 minutes before the ceremony. 물론 before는 오른쪽에 the ceremony를 꾸며주는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just 10 minutes로 가로쳐 보세요. 한번요. 그래도 말 되죠? 네. 해리가 도착했어요. 세레모니 전에. just 10 minutes는 이제 어떤 그런 일종의 부사 덩어리예요. 그래서 일단 끊어지는 거는 Harry arrived just 10 minutes before the ceremony. 이렇게 머릿속에서 단위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10분 전에 도착한 거고요. before 공간 개념으로 앞에입니다. 당신이 있었어요. 어디에요? 제 앞에. 그쵸, 앞에 계셨었습니다. 줄이 엉망이 됐는가 봐요. 그런 얘기고요. 됐고요. 그래서 그 앞에가 공간 개념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죠? 두 개밖에 없어요. 거의 두 개밖에 영어권에서는. 신 앞에 내가 뭐 맹세한다 그럴 때 내가 맹세한다가 영어로 뭐죠? I swear before God이죠. before God. 아니면 법정에서 그럴 때 뭐 before the court, 법정 앞 그런 식으로 나올 때 그 정도만 쓰여요. 이제 뭐 그 정도만 쓰인다기보다 그 정도가 거의 이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볼게요. 다음 거예요. behind 뒤에입니다. 그렇죠? 비앙카가 서 있었어요. 어디에요? 네, 뒤에 있었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below 예 보겠습니다. 아래입니다. 어버브와 짝이고요. 그렇죠? 포스트 오피스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예요. 어디예요? 샘의 오피스 바로 아래입니다. 지금요. beside 보겠습니다. beside요. beside 볼게요. 내가 앉았지요. 어디예요? 곁에 정도예요. next랑 비슷한데요. 그래서 웬디 옆에 곁에 앉았는데 교실에서 라는 얘기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besides 볼게요. 그렇죠?
사용 빈도가 거기 보면 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치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필자가 거기 보면 고등학교 때 말 그대로 학생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비사이드랑 이제 많이 그 장난을 치던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고도예요, 말고도. 그렇죠? 이제 그 사용 빈도가 사실 중요하죠. 어떤 전치사나 있어서 그걸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뭐가 여기서 어떤 걸로 한 거예요? 틀리게 하려고, 헷갈리게 하려고, 그렇죠? 이제 결국 이제 틀리는 건데 우린 거기 이제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말고도라고 해석을 일단 하시면 되는데 예문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요 선택을 하지요. 뭐를요? 직업을 다른 이유들 뭐 말고도요? 돈 말고도 그렇죠? 다른 걸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말고도가 되는데 beside가 다른 품사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는 이제 전치사로 나온 경우만 이제 설명을 한 건데 다른 품사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혹시 대문자로 이렇게 쓰일 때가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게다가 저거만 주세요. 일단 게다가인데 나중에 저랑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나오긴 나올 거예요. 어디서요? 나오는데 이게 뜻이 뭐 비슷한 뜻인데 한국말로는 달라져요. 전체적으로 할 땐 뭐라고요? 말고도, 돈 말고도, 그렇죠? 다른 일을 선택을 한다가 되고 게다가가 됩니다. 게다가인데 이거는 뭔 소린가 하면은 앞에 뭐 어떤 A라는 행동을 해요. 그렇죠? 또 게다가 또 뭐 이것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해석을 그땐 게다가로 해야 돼요. 한국 사전에 딱 보면 막 섞어놨거든요. 게다가 말고도 이렇게 섞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품사에 따라서 뭐라고요? 이게 명사가 나올 때는 그냥 이게 명사가 나오면 뭐라고요? 전치사로서 말고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게다가라고 할 때는 비사이드 커만 찍어주고 보통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볼게요. 실제 호주에서도 많이 쓰는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서도 많이 쓰는 것보다 영어권에서 쓰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치사를 소개를 하는 거니까 전치사만 일단 책에는 소개를 했는데 besides 하고서 커마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보면은 그때 해석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말고도라고 하면 뒤에 명사가 안 나와서 해석이 안 돼요. 제대로. 됐죠? 보겠습니다. between입니다. between은 뒤에 반드시 몇 개요? 반드시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복수인데 2개. and를 연결 그렇죠. 뭐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앉았어요. 어디에 앉았습니까? 수와 제인 사이에 머릿속에서 그림 그려지시죠? 그 사이에 앉은 거고요. 이것은 strictly는 철저하게죠. 철저하게 우리들 사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 사이.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돼. 너랑 나랑. us가 여기서 몇 명인 거예요? 2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between 뒤에는 기본적으로 2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그 beyond입니다. beyond. 저 너머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저 너머인데 뭐예요? 저 너머예요. 그렇죠? 저 너머. 한참 넘은 겁니다. 사실 이걸 말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제 뭐 beyond the river라 그러면요. 강 저하게 넘어가? 그죠. 강 넘어서 굉장히 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넘어고요. 있어요. 뭐가요? 커다란 어마어마하게 큰 양 농장이 있어요. 저 강 넘어 저기에. 그렇죠? 강 넘어. beyond the river니까 저 넘어에 있습니다. 됐고요. 시간 개념도 또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생각에는 think, that 생략할 수 있지요. 그렇죠? 생략할 수 있습니다. 뭘 생략할 수 있습니까? that이야를요. 주어 동사가 나오면서 뭐라고? conflict는 뭐죠? conflict? 분쟁이죠. 분쟁.
충돌, 분쟁 뭐 그런 얘기죠. 어디에요? 중동의 분쟁이 계속될 겁니다. 어디에요? 센츄리는요? 세기죠. 그러니까 또 올해 세기를 넘어서도 한참 동안 또 이제 그쵸? 그쵸? 세기 한참 넘겨서도 계속 될 거다. 계속 되고 있죠 지금요. 예, 중동에 이제 뭐 그렇게 되고 있는데 됐습니다. but 제외하고가 있어요. 그러나 말고요. except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또 이제 친절하게 그쵸? anything 뭐 anything, anyone, 뭐 anybody 이렇게 나와요. no one, nobody, everything, 뭐 every 이런 거 뒤에서만 이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웬만하면 but이랑 뭐요? except랑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제 친구한테 야 이거를 그럼 얘네가 나왔을 때는 그럼 but을 쓰는데 혹시나 다른 애가 가끔씩 만약에 나올 경우에 쓰면은 안 되냐 그랬고 물어보니까 제 원어민 재책을 감수해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써도 뭐 의사소통은 될 거지만 아직은 그렇게 안 쓴대요. 그래서 제가 검증을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요 단어 뒤에만 써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그 단어 뒤에들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 우리가 익히는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아 내가 무엇을 제외하고자 했을 때는 except나 but을 일반적으로 혼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끔씩 예 그렇죠 안 그럴 경우가 있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예. 이걸 사실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론 우리가 뭐뭐를 빼고는 그러면 대부분 뭐예요? 앞에 뭐 왕창 얘기하고 뭐만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는 맞아요. 사실 웬만한 경우에는 but하고 except를 쓰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왜 안 그러나 라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있었어요. 어디에요? 그럼 뭐예요? 제임스만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except 제임스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얘기고요. 샵이 문을 열어요. 매일요. 그렇죠? every day 엽니다. 근데 뭐요? public holiday들 공휴일이지요. 그렇죠? 공휴일인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뭐가 없어요, 지금요. 보면 any 그렇죠? everything도 되고 그렇죠? everybody도 되는데 뭐는 안 되는 거예요. every day는 또 안 되니까 뭐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는 except만 그러니까 뭐예요? every day에 아니 뭐가 없어요, 지금요. every day는 있지만 위에 알려준 그 단어들이 없잖아요. anything이나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except만 답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끗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예, 아 뭐 그렇지 뭐 이건 하면서 알아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웬만한 경우는 사실 별 문제가 없고 의사소통 차원에서는 사실 거기다가 뭐 but을 넣든 except를 넣든 그렇죠. 뭐 의사소통 차원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원어민들이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됐고요. by는 곁이나 곁에 또는 가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인이 그렇죠? 가서 앉은 거예요. 패트릭 곁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강가에 창가에 모르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가에거든요. 그래서 에밀리가 어땠습니까? 이제 서 있었던 거죠. 창가에 그렇죠? 밖을 쳐다보고 있었다 라는 얘기고요. 바이 뭐 이건 또 많이 아는 거죠. 교통수단 그렇죠? 항공수단, 승용차, 배, 열차, 버스 그렇죠? 중요한 건 관사가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이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조씨가요 항상 그렇죠? 여행한다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이동하는 것. 거기 다닌다는 얘기예요. by train. 그러니까 어디 다닐 때 열차를 주로 사용해 라는 얘기입니다. 아 열차로 관사 없구나. 됐고요. 의하여 수동태 의미의 그 뭐뭐 누구누구에 의하여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동사는요.
was built죠. 지어진 거예요. 할아버지에 의하여 60년대에 지어졌고요. 이제 됐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까지입니다. 시간 개념의 까지인데요. 뭐 거리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 한국말로 까지라면 어디까지, 뭐 어디요? 뭐 바이런 베이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until도 우리말의 까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구분해서 쓴다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리타 기억나세요? until과 by의 차이점? 둘 다 짧은 예? 짧은 기간인가? 짧은 기간이 아니고 어딜 보면 된다 그랬어요. 동사의 행위를 보고 동사의 행위가 짧다라는 얘기는 이제 일회성. 한번 딱 일어나고 마는 일이면 짧은 by를 쓰고 지속되는 동사면 긴 until을 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래마니즈라는 유명한 책에 나와 있긴 한데 구분을 사실 안 해놨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구분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요. 근데 저희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당신이 동사는요. must hand in까지가 동사예요.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뭐를요? 당신의 뭐 숙제를, assignment를, 과제를 금요일까지 제출하는 거는 한 번 내고 말아요? 계속 내요? 한 번 내고 말죠. 일회성 동작이니까 언제까지라고 해서 by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당신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책을 이번 달 말까지. 그렇죠? 그래서 keep은요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until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until과 by를 바꿨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이해는 되지만 이왕이면 저희도 이제 하나씩 구분해서 좀 쓰는 연습을 가보겠습니다. despite입니다. 예, 뭐뭐에도 제가 가로치고 나서 불구하고 이렇게 적었잖아요. 불구하고는 좀 이제 너무 좀 despite보다 좀 이렇게 센 느낌이 나서 제가 괄호 안에 넣었고요. 올도나 도우의 전치사에 해당되는 전치사거든요. 근데 이거 한국에서 옛날에 in spite of에서 비슷한 말로 옛날에 나왔었어요. in spite of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한 단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in spite of는 읽을 경우만 가끔 있을 거예요. 쓰는 경우는 이제 보기 좀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명사가 나왔고요.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에도 went는 고우의 이제 그 과거형이잖아요. 고우가 become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bankrupt는 형용사입니다. 지금요. 일단은 파산했다라는 얘기예요. 은행이 찢어진 거니까 rupt 나왔고요. 다운은 아래로입니다. 종종 방향성을 가진 동작 동사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왜 노래 생각하신대요. 그 줄리아 로버츠 나온 영화 프리티 우먼인가요? 예쁜 여자가 걸어가고 있어요. 워킹 중요한 건 워킹 다운이 아니고 워킹 다운 더 스트리트 읽으실 때 머릿속에서 개념을 끊으실 때 그래서 길이 약간 뮤직비디오를 옛날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거를요. 말 그대로 이제 약간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노래 가사 생각하시면 되고요. 업앤다운이니까 이제 업과 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due to 볼게요. because of의 포멀 형태. 그렇죠? 많은 한국 학생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이 아니라 외국 학생들이 그렇죠? suffered는 뭐죠? 고생한 거, 겪은 거죠. 그렇죠? 고통을 겪는 거. 뭐 때문에 최근에 겪은 뭐 때문에요? 약한 한국 통화. 그렇죠?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유학생들은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지요. 한국에서 돈을 더 많이 보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고요. 뉴스 같은 데서 나올 만한 그런 겁니다. during입니다. 동안에가 있는데 제가 이제 for와 구분하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습니다. 동안에가 두 개 있어요. during하고 for가 있는데 for는 대부분 뒤에 숫자 개념이나 몇 개 이렇게 개념이 나와요. 여름방학 동안 그러면요. during the summer holiday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1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 그 기간 동안 대부분 듀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뭐 제가 이제 또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볼게요. 여름 동안에 그렇죠. 내가 일을 했어. 애시대 명사는요. 로서 그렇죠. 라이프가드 아시죠? 네. 그 인명구조원인가 그렇죠. 바닷가에서요 그렇죠. 했고요. 아 밑에 거 보니까 내가 일을 해 오고 있는데 이 일을 12달 4가 나오는 이유는요. 뒤에 숫자가 나오니까 4가 나온 겁니다. except 보겠습니다. 제외하고의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만 빼고요. 애덤만 빼고는 이제 콘서트에 공연에 다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for 위하여가 있지요. for you 뭐 너를 위해서인데요. 내가 선물이 있는데 널 위한 거야. 뭐 그냥 그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동안에 그렇죠. 뒤에 수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수사는 이제 플러스 기간이 나오는데 a few나 couple of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숫자의 개념 몇 개 뭐 이 정도 그런 것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뭐를요? 서로를 10년 동안 그렇죠. 10년 동안 알아왔다. for를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름방학 동안 10년 동안 전부 동안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전치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언어거든요. 지금요.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다음 거 또 볼게요. I'll be away. 어디 멀리 for a few days. 숫자가 안 나오긴 했지만 뭐 때문에요? a few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for가 나왔구나. 동안이구나. 그럼 되고요. 꼭 때문에라고 해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thank you for 그래요. 그럼 for는 이제 이유. 당신이 thank you for something이 나오는데 아바 노래도 있죠. Thank you for the music 그렇죠. Thank you for the music. Sorry도 마찬가지예요. Sorry 뭐 for 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움에 꼭 because thank you because of your help 그렇게 안 해요.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뭐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냥 당신의 그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하지 말라는 거죠? 한국말을 꼭 이렇게 억지로 옮기지 말라고요. for는 여기서 이유구나 라고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from 보겠습니다. 공간하고 시간이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get은요? 도착하느냐 그렇죠. 그곳에 여기서 거기 어떻게 가요?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로 from here 여기로부터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I'll be at home 집에 있을 겁니다. 6시부터 그렇죠. 오후 6시부터 집에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집에 있을 거구나. 6시부터는 집에 있어. 그때 방문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렇게 뭐 하면 되고요. 보겠습니다. in 안에요. 말 그대로요. 안에 들어있는 건데 느낌이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적인 움직이지 않는 동사나 뭐 in 플러스 큰 범위 도시 뭐 나라 이렇게 나온다 그랬는데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건 잠깐 어디에 뭐가 있으면 그 뭐가 보통 움직이지 않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뭐가 있는 거가. 그럴 때 이제 in을 쓰거든요. 그래서 there's some 약간의 뭐가 있어요. 우유가 있어요. 냉장고에. 뭐 우유가 움직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뭐 정적이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은 느낌이 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I'll be staying 머물 겁니다. 도쿄에. 그렇죠? 도쿄에서 어디를 막 돌아다닌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일단 도쿄에 이 사람이 어떤 정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라가 아니고 뭐예요? 여기 나라가 아니고 도시 안에 썼고요. 시간입니다. 시간 개념인데 만에 쯤 제가 항상 한국말에서 in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안에가 아니고 만에요, 만에. 안에는 오른쪽에 보면 이제 within이 있어요, within. 그 시간 이내에는 언제든인 건데요. 그 밑에 보면 기다려. I will get there in half an hour는 30분은 걸린다 라는 얘기예요. 그 저거 들어보셨어요? Back in a minute? I'll be back in a minute. 따라해 보세요. I'll be back in a minute. 예를 들면 뭐 손님이 왔는데 잠깐 가서 갖고 올게요. 뭐 뒤에 가서 그럴 때 I'll be back in a minute. 그럼 1분쯤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금방 오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한국말로 안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안으로 알고 있으면 이제 여기 30분 만에 돌아온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15분 만에 왔어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30분은 걸리지, 뭐 벌써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낌에. 근데 이걸 쓴 한국 사람은 30분 안에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15분 만에 올 것 같은 것도 포함을 하면 여기다가는 within을 써야 돼요. within. 그럼 within half an hour면요. 뭐한 그쵸? 30분 이내에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리세요. get there. within half an hour. 여기 밑에 나오죠. 30분 이내에는 언제든지 가능한 경우고요. 예, 앞에입니다. 그렇죠? 앞인데 길어요. in front of. 그렇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앞이 아니고 마주 보고 있는 거 뭐라 그랬어요? opposite. 맞은편에. 그렇죠?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공원이 있는데 중앙역 앞에 공원이 있다. 됐고요. in 플러스 side거든요. 말 그대로 inside인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밀폐된 경우에 느낌이 강합니다. 굉장히요. 그래서 뭐라고요? I will leave the key 어디다 둡니까? 박스니까는 이제 거기 안에 꽉 갇혀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밀폐된 느낌이구나. 전반적으로 밀폐됐다는 공간에는 맞습니다. into는 말 그대로 influence to예요. 그쵸? 방향이 아이들이 방향성이 있는 건데요. 들어갔는데 안쪽으로 해서 방향성도 있게 머릿속에서 뭘 그리시면 돼요? 저 보세요. into 강물이고 into in 플러스 2 예 그렇죠? 우리는 2 플러스 1인데 하여튼 뭐여간 그렇게 띄워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형태 변화가 있었죠? 뭐뭐로 바뀌는 거. 그래서 남자가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느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데 미녀와 야수 같은 거 그렇죠? 나오죠? 그래서 그 비스트는 뭐예요? 그 야수? 예 그렇죠? 그런 거 like처럼입니다. 처럼이나 같이인데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얘는 접속사 변형인데 그렇죠? 일단 전치사로도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뭐라고요? 매우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돼지처럼 그냥 정신 나간 듯이 막 먹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like 어떤 방식이라고 그랬죠. 방식 기억나세요? as if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권에서 지금 혼용하는 사람이 꽤 많다 그랬는데 as if는 마치 뭐뭐인 듯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건 방식이에요. like는요. 돼지가 먹는 그런 방식으로 막 먹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near입니다. 근처에 도서관이 있어요. 어디예요? 시청이죠. 시티홀, 시청 근처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뭐 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next to, 옆에, beside나 by와 비슷하게 옆, 이거 비슷한 뜻인데요. 옆이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beside를 쓰면은 약간 여기도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뭐가 있으면 귀신이 있어야 돼 뒤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되는데 넥스트는 좀 약간 방향이 옆쪽으로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양쪽 다 써도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 정도 방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넥스트는 좀 옆에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볼게요. 예. 그래서 우체국이
있어요. 어디에요? 은행 옆에. 아, 그 옆에 머릿속에서 그림 그리시면 돼요. 예. 아, 거기 있구나 라는 얘기고요. 사실 뭐 곁에나 옆에나 뭐 사실 별 차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겹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무생물의 명사의 소유격 뭐라고 이렇게 어부가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예, the color 그녀 뭐예요? 그녀의 드레스의 컬러는 예, 뭐 보라색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녀 드레스의 뭐 컬러 이런 식으로 무생물. 근데 이제 제가 무생물 명사의 소유격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구어체에서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어체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her dress is color 이런 식으로 드물지만 그렇게 종종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 그냥 그렇게 쓰면 아 그런 거구나 라고 너무 문법 따지지는 마세요. 아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겠습니다. 제가 관하여라고 안 하고 대하여라고 했어요. about과 구분을 하라 그랬거든요. 이제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요, 그렇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를요? 존 레논을 썼어요. 그렇죠? 하나는 어부를 썼고 밑에 보니까는 about을 썼습니다. 그렇죠? 거의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문장인데 이제 앞에 거는 굉장히 어부는 피상적이에요. 굉장히 대하여예요. 대하여. 관하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존 레논이 내 친구예요. 그러면은 걔 최근에 내가 소식을 못 들어봤는데 그럴 때는 그 사람에 관한 소식이죠. 그러니까 about을 쓰고요. 친구가 존인데 존에 대해서 못 들어봤어 라고 해요. 존에 관해서 못 들어봤어 그래요. 알고 있으면 존에 관해서 뭐 들어본 거 없는데 대하여는 굉장히 피상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너 존 레논 누군지 알아? 아니면 누구누구라는 뭐 정치인 이름을 들어봤어? 라는 걸 할 때 보통 of를 씁니다. 뭐 have you heard of 만약에 뭐 킴 비즐리라고 이제 후제 정치인이 있었는데 이제 heard of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뭐 들어본 적 있어? 알아? 뭐 그 정도로 물어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of는 이제 그렇게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대하여라고 쓰일 때가 많고요. of 보겠습니다. 분리입니다. 분리. 아까 뭐의 반대 그 밑에 나오죠. on의 반대거든요. 그 왜 저기 뭐시기냐 왜 여기서 설명을 편하게 하려면 불 켜는 거 뭐라 그래요? 불 켜봐. turn on the light이죠. turn on. 그 다음에 끄는 거는 turn off라 그러죠. 왜 turn on을 쓸까요? 옛날 스위치는 돌려서 전기줄이 붙으면 on이 되면 불이 들어오는 거고 돌려서 뭐예요? 분리가 되면 불이 꺼지는 거거든요.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 턴온이에요? 스위치온이에요? 사실 요즘에 스위치온이죠 다. 지금은 사실.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 딴 데 틀어봐 그러잖아요. TV 볼 때 옛날에 이렇게 돌렸으니까 알아요? 돌리는 거 있는 거? 모르는 거? 민증 까봐야 되겠는데 그쵸? 모를 것 같은데 네, 그쵸? 돌리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문을 일단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I 뭐였어요? I got 읽을 때 가로수가 아니고 I got off the train. 머릿속에서 단위를 끊을 때 아 내가 뭐했구나 열차에서 분리가 됐구나. 그래서 get은 무슨 뜻이 있어요? get은 이동하다 이 뜻이 있죠. I will get there 그러잖아요. I will get there. 이동. 그러니까 내가 이동이 된 건데 열차에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분리가 됐구나. 내가 시티홀 스테이션에서요. 그렇죠? 됐고요. on이 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거꾸로 얘기해. 조금이라도 분리가 되어 있으면 on을 쓰지 않아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만약 바닥이고요. 보세요.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on을 쓸 수는 없어요.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on이 무조건 저쪽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나 다 on인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on이에요. 천정에 그런 건 on the ceil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접촉이고요.
컵이 있는데 어디에요? 뭐 테이블에. 그렇죠? 아, 당연히 뭐 컵이 공중부양할 리는 없을 거고요. 그렇죠? 붙어 있구나. 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on이 관하여가 있거든요. 관하여가 있는데 어떤 제가 뭐랑 구분하려고 그랬죠? about. 그렇죠? about도 관하여. 그건 좀 인포말이고요. 그렇죠? 내가 책을 읽어오고 있는데 뭐에 관한 거예요? 한국 전쟁에 관한 책을 최근에 읽어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그럼 아주 관하여구나.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워밍업 부분이 한 요만큼 돼요. 두께 페이지가 한 뭐 열 몇 페이지 됩니다. 이걸 10번 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는 왜 한다 그랬죠? 기본 어떤 걸 깔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X차를 풀다 보면 변형된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적게 돼요. 하다 보면 저절로 됩니다. 사실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예. on 플러스 2예요.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뭐예요? 표면 의로겠죠. 아까 into는 뭐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안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였고, 이제 표면 의로인데 그녀가 떨궜어요. 컵을 onto the floor. 근데 대부분 onto 들어갈 자리에 on을 써도 별로 뭐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별 문제가 안 되고요. opposite은 맞은편인데요.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opposite to라는 그런 표현을 가끔씩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런 건 없고요. 영어권에서도 이제 좀 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opposite를 좀 좁아져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겠습니다. There is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쇼핑센터가 어디에요? 공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혹시 차에서 들으신 분 계세요? ABC 뉴스. 호주에서 제일 큰 쇼핑센터들이 이제 백화점 말고 그 웨스트필드 쇼핑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거점에 몇 개 있습니다. 브리즈번에도 몇 개가 있는데, 그렇죠? Has been a warning from those terrorists. 그렇죠? They're gonna blow up. 그렇죠? One of the Westfield shopping center soon. Yeah, they don't actually said when and where. 그 테러 스레트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어젠가 그랬을 거예요. 웨스트필드 쇼핑센터가 이제 전 세계에 몇 군데 있는가 봐요. 이제 거기를 이제 테러 행위를 가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서 이제 또 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예,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예, 여기는 아니길 바라야지요. 아니면 어디든지 아니길 바라야 되는데, 일단 갑자기 큰 쇼핑센터가 있다 그래서, 예, 공원 맞은편에는 뭐예요?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말의 그 맞은편에고요. out 플러스 side입니다. 바깥에요. 그렇죠? 반대말은 당연히 inside고요. 그래서 out은 단독으로 전치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out에 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만나자 뭐를요? 만날 겁니다. 어디서 만나요? 극장 밖에서. 그렇죠? 2시에. 극장에서는 뭐였어요? 아까요? in을 쓰면 극장 안에서. 그냥 극장에서 보자면 at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만나자 그런 얘기였고요. over 볼게요. 언더와 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동적인 느낌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뭐가 아까 2차원적이라고 그랬죠? 어버브하고 빌로우가 굉장히 2차원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고, 예문 보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면은요, 날아가면 당연히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리는 없지요. 그렇죠? 하버는 제가 시드니 하버 브리지를 생각한 거고요. 시드니 공항으로 착륙하신 분 계세요? 들어오실 때 글로 오신 분? 보면은 하버 브리지 보이죠? 보셨어요? 네. 그거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적으로 날아가니까 당연히 오버를 쓴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다리 위에 헬리콥터 같은 게 구조를 한다고 가만히 떠 있어요. 가만히 헬리콥터가 그때는요, 어버브를 쓸 수 있어요.
다리 위에나 물 위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됐고요. 어크로스가 거의 같은 뜻으로 있어요. 뭐가요? 저 오버니까 저 보세요. 저 손 보세요. 오버 어디 좀 이렇게 뭔가 어크로스 비슷하게 오버 뭐를 넘어서라는 느낌이거든요. 어크로스랑 비슷한데 어디 있어요?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길 건너에 뭐 그런 얘기고요. 그냥 한국말로 옮긴다기보다는 제가 한국말로 적어놓은 거는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걸쳐서 이거 많이 쓰거든요. 이게 시간이 나오는데 걸쳐서예요. 이게 뭔 소리냐 걸쳐서. 그러니까 걸쳐서라는 얘기는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데케이드는 뭐죠? 10년. 지난 10년에 걸쳐서 그 나라가 발전을 했으면 갑자기 한 번 딱 발전하고 쉬는 게 아니고 조금씩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통 긴 시간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라는 표현이 있지요. 아세요? 오버하고 타임 하면은 시간에 걸쳐서 시간이 지나면서가 돼요. 물론 as time passes 이렇게 그런 거 말고 그냥 over time. 오버타임을 붙여서 하면 잔업이 되는 거고 그거 말고요. 오버타임 하면은 시간에 걸쳐서 했고 이제 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저랑 나중에 또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렇죠? 뭐 생긴 거는 왠지 뭐 전치사 같지 않은데 그렇죠? 관사 이렇게 하고 on으로 대체를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일불 뭐예요? 그 가격 휘발유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그죠? 1불 30 per 리터. 어리터라고 솔직히 말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 소리냐? 대부분은 돼요. 하룻밤에 얼마 할 때 어로 되거든요. 근데 안 그런 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리터당 할 때도 리터당 $30 리터 이거는 돼요. 이거는 되는데 밑에 거 있잖아요. 뭐요? 얼마였어요? 150불이에요. 요거는 a person, a night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조건 per person, per night이에요. 이제 a person, a night이라고 해서 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영어권에서 이제 어떤 쓰는 특정한 패턴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웬만하면 다 뭘로 가요? per로 갈게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다 per로 하세요. 그럼 다 맞아요. 네. 그래서 됐습니다. 이제 하룻밤당 얼마 그런 얘기고요. since 접속사도 같이 쓸 수 있고요. 접속사로도 중요한 건 since가 접속사이든 전치사이든 since 오른쪽에 나오는 접속사 할 땐 그 뒤에 동사가 하나 나오죠. 접속사 뒤에는 since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명사가 전치사일 땐 명사가 나오는데 그 명사는 과거에 무조건 시점이에요. 동사는 과거 시제고 since 오른쪽에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과거의 모시기가 나온다 라는 얘기고 since 바로 오른쪽에는요. 그 다음에 주절은 99%는 현재 완료, 주절은 그렇죠? 그래서 since 거기 뭐였어요? since 5였죠? 그렇죠? 그럼 5시 그건 이제 과거의 시점이고 주절은 뭐예요? been waiting이죠. 주절의 동사는 아닌 척하고 그러세요. 그렇죠? we가 주어고 동사는 been waiting. 여기 주절이라 봤자 절이 하나밖에 없나요? 그냥 주어 동사가. 그래서 since가 나오면 반드시 뭘 써야 된다? 현재 완료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main clause 주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다려왔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since가 다른 뜻이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죠? 때문에가 있어요. 때문에. 그래서 아니구나. since가 때문일 때 뭐예요? 착각했어요. 때문일 때는 접속사일 때만. 접속사일 때만 그래요. 보겠습니다. then을 보겠습니다. 접속사랑 겸용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알고 있는 거는 나보다, 너보다, 뭐 누구보다라고 해서 대부분은 전치사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차가 쌉니다. 다른 것보다 이 차가 그렇죠? 더 싸요. 그래서 then은 품사가 무조건 두 개예요. 뭐 아니면 뭐예요? 접속사 아니면 전치사입니다. 그 then 뒤에 명사를 쓰든지
아니면 주어 동사를 쓰든지, 안 그러면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고요. through, 통과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총알이 뭘 통과한다라고 생각하는 공간 개념인데요. 일단은 항상 처음에는 그녀가 웃었어요. 그에게. 그렇죠? 그녀가 문을 어떤 그림 그려주세요. 동시에 아침에 이제 출근 as는요. 면서의 면서 동시 동작 있잖아요. as의 뜻을 알아야지 사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문 열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동료한테 이렇게, 아니면 또 관심 있는 남자한테, 사원한테 이렇게 웃는 그런 경우, 직장 동료한테 그런 경우고요. 통과하는 건데 내내 시간 개념입니다. 그렇죠. 밑에 throughout이랑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weather forecast는 일기예보지요. 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비가 올 거랍니다. 2주를 통과하여, 그러니까 주중에 거의 이제 내내 비가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 주를, 시간을, 개념을 통과를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비가 거의 이번 주에는 뭐 내린다고 봐야 되겠구나 라 그러는데, 거기서 조금 더 세게 나가면 throughout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볼게요. 일단 공간 개념 먼저 보겠습니다. 회사가요 갖고 있어요.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를 throughout the country라는 얘기는 없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에 거의 한국에 웬만한 데 우체국 다 있죠. 그런 식으로. 거의 빠진 데가 없다. 아니면 그 집이 바닥이 전부, 그 집은 전부 타일이에요. 예, 타일로 깔려 있어요. 그렇죠? 우든 플로어라 그러면 나무 바닥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든 플로어 throughout the house 그러면요. 집안에 그냥 싹 다 나무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싸그리라고 보시면 돼요. 싸그리. 제가 이렇게 말을 점잖게 해놨는데 싹입니다. 싹이나 쫙. 그냥 그거예요. 원래 이렇게 점잖게 해놓으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싸그리 이렇게 해야지 좀 기억이 나고요. 일단 나옵니다. 좀 이제 throughout, 시간 개념, 명사성이 강한 건데요. 거의 쉬지 않는다라는, 빈틈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제가 친근한 상점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렇죠? 호주식으로 K마트라고 하려다가 이마트라고 여는데, 매 주말마다 여는데 1년 내내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거의 쉬는 날이 없죠. 우리는 한국에서는 공휴일이 오히려 대목이죠. 대목이라기보다 오히려 문을 열어야 되는 때고, 호주에서는 공휴일이 문 닫는 경우도 종종 있죠. 보겠습니다. to는 굉장히 쉽습니다. 방향 어디로고요. 그녀가 stood up, 일어서서 걸었는데 창문 쪽으로 갔구나 라는 얘기고요. to 플러스 was예요. towards. word는 방향으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하여라고 그렇게 되는데, 그가 걷고 있었지요. 나를 향하여. 그렇죠? 우리말에 어디로 향하여, 어디로가 어감이 다른 것처럼 이것도 좀 다릅니다. 됐고요. 언더 많이 쓰는 거죠. 오버와 짝인데, 빌로우보다는 넓은 범위, 그렇죠? 를 얘기하고, 제가 7, 8에 없어졌네요. 그래서 또, 그렇죠? 언더와 짝이 오버와 짝이라 그랬고요. 그렇죠? 제가 언어를 이렇게 쓰다 보면 빌로우가 있고 언더가 있어요. 양쪽 다 써도 되는 경우는 사실 별 문제가 없죠. 빌로우를 써도 되고 언더를 써도 되는 경우, 둘 다 써서 맞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분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분리하는 걸 저희가 차츰차츰 연습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언더가 이거보다 좀 더 약간 얘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빌로우를 포함해서 내가 빌로우를 쓰면 언더를 써도 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차츰차츰 보도록 하고요. 거꾸로 빌로우가 언더를 대신하는 경우는
또 많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더가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디에다가 테이블 아래에 숨어 있었죠. 뭐 그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underneath입니다. underneath. 예를 들면 이게 테이블이라고 치자고요. 여기 보세요. 이게 테이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 위에 뭐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on the table이죠. There is a pen on the table이죠. 밑에 있으면 under the table이죠. under 어떻게 해요? underneath가 돼요. under는 under인데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on, 그렇죠? underneath가 되는 거예요.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말로 하니까 어렵잖아요. 접촉된 바로 아래. 이거 뭔 소리냐?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뭐라고요? 편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테이블 밑에, 어디다? 테이블의 그 밑에 뭘로 사용해서요? 뭐 우리 끈적끈적한 테이프 같은 걸 사용해서 거기가 붙어 있구나.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요. unlike 나옵니다. 같지 않게요. like의 반대말인데 접속사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like는 접속사로도 썼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에그답지 않아요. 뭐가요? 이 시간에 할 말이 뭐예요? 예? to야. 늦는 게 좀 평소에 일찍 오는데 왜 그러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until입니다. 시간 개념의 까지. 예. 아까 by랑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가면 뭐라고요? until은 동사를 딱 보고서 지속적인 거. 그 다음에 by는 일회성 좀 짧은 거 그런 느낌. 보니까 you must hand in your assignment 내는 건 한 번 내고 마는 거니까 by를 쓰고요. 짧은 거. 그 다음에 keep the 부분 뭐니까 지속적인 동작이니까 until을 쓴다 그랬습니다. up, down에 짝일 거고요. 그렇죠? 아까 pretty woman이 walking down the street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걸었는데요. up the hill, 그렇죠? hill 위로 걸어갈 수가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동사 중에 그 오르다, 기어오르다 그런 단어 뭐 있죠? 동사 중에 클라임 있죠, 클라임. 클라임을 하면은 어디 들어가요? 다음이 들어가요? 예? 만약에 벽이다, 벽. 그쵸? 벽이에요? 벽은요? 월이죠? climb, he climbed, 예? climbed, 올라갔으면 up the wall이고 또 기어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스파이더맨 같은 거 기어서 내려오잖아요. 예. 그럼 이제 climbed down이라는 거예요. 사다리는 뭐예요? 레더죠, 레더. 기어 올라갔으면 climbed up일 거고 기어서 내려오잖아요. climbed down the ladder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냥 climbed에는 그냥 up이라고 있으니까 동사의 일부가 아니고 명사의 일부인 전치사. 네,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뭐가 한국 요즘에 인터넷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 소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이들 영어 교육 시작한 지도 좀 이제 됐잖아요. 이제 초등학교가 저희 80년대 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영어가 없었고 중학교 가서 ABC부터 배웠었고 요즘엔 이제 그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이들 영어를 가르쳤는데도 영어를 애들이 못해요. 제 조카가 외고 갔어요. 거기서도 꽤 공부를 잘해서 요즘에 교대가 거의 뭐 스카이 수준이라면서요. 뭐 여간 저는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뭐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교대를 가니 그렇지만 공부를 잘 해야지 교대를 간대요. 그래서 뭐 틀려요 우리 때랑은 학력고사 세대랑은 틀린데 근데 이제 그 외고도 원어민이 들어오는 수업 시간이 있대요. 근데 한 반에 한 20명 넘으니까 외고도 25명 된다는가 봐요. 그럼 뭐하니 그랬더니만 외국 나갔다 온 애들만 몇 마디 좀 떠들고 나머지는 다 잔대요. 그냥 피곤하니까 잔대요. 그냥 의뢰 자는 시간이라고 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들어서 외고를 보내면 부모 입장에선
내가 뒷발을 내가 외고 보냈어.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외고를 가도 그렇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 짝퉁 전문가들이죠. 가짜들이 진짜인 행세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해서 이제 그 사실 유혹을 해서 그냥 장사 속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클라인 얘기하다 말았는데 너무 범위가 좁아요. 범위가 그 영어를 접하는 범위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교과서처럼 너무 범위가 좁아요. 넓게 봐야 되거든요. 이제 하나도 더 접하고 더 접해야 되는데 이게 넓고 하면 얘가 이거 중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다 공부해 다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어차피 경쟁일 거면은 이 원어민 아이들이 보는 만큼의 수준을 계속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노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데서 클라임 업을 봤으니까 클라임 뒤에 당연히 업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일 앞에는 무조건 온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다르게 쓰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볼 기회를 아예 박탈당하는 거죠. 왜요? 범위가 너무 많아 얘네들한테는 이제 차라리 점수를 조정하든가 만점 맞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버리든가 어떻게 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일단은요.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밑으로 내려갈 때 뭐라고요? 다운을 쓰면 되는 겁니다. 예, vs 애들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vs 뭐뭐 대 그렇죠. 한국 대 일본 뭐 대결 going to be야 축구 경기가 있을 건데 뭐 한국 대 일본 vs라고 줄여서 쓰죠. 뭐 그거고요. via 또는 via라고도 합니다. 거쳐서거든요. 경유한다라는 의미고요. 항상 움직이는 나타내는 동사 무슨 소리냐? 그 날아갔어요.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그렇죠? 어디로 날아갔죠? 서울로 날아갔는데 그 날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무슨 동사예요? 움직이지요. 그렇죠? 움직이는 동사인데 어디요? 일본이 아니라 도쿄를 거쳐서 그래서 그 여기 그 버스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바이아 뭐 써니뱅크라고 나오든가 어디 버스가 우리 거쳐서 간다 어디를 스트리트를 거쳐서 간다 그거 나오는 거예요. 됐고요. 위드는 뭐뭐와 함께인데 쉬운데요. 봤어요. 밥을요. 근데 뭘 봤어요? 누구와 함께 있는 거를? 여자친구 시내에서 온 겁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뭐 그 다음에 도구로가 되는데요. 자르세요. 로프를 뭐를요? 이 칼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떨고 있었어요. 공포로 일종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꼭 때문에라 그래서 이유가 되는 거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는 건데 반니 여자분을 내고요. 스케이스는 여행 가방이고요. 위드는 앞에 명사에 위드 이하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진짜 많이 쓰죠. 저랑 공부하시다 보면 정말 많이 쓰는 건데 한국에서 배우신 적 있어요? 정보 추가라는 개념이요. 하여튼 그래요. 예, 뭐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요. 예, 저는 별 생각 없이 이제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예, 일단요 보겠습니다. 내가 집을 찾고 있는데 뭐요? 하우스가 뭐가 딸린 거구나. 마당 큰 게 그렇죠. 매우 큰 마당이 딸린 거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within 나왔어요. 공간이나 시간의 이내인데요. 거기 뭐가 없어요? 마을이 없는데 50km 지금 사방 요 이내에는 나의 기준으로 그렇죠. 내가 출발해서 지금 50km 여기 근방에는 마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한국은 50km 이내에 마을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는 경우도 많아서 말 그대로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는 한국은 어딜 가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호주는 좀 외곽 나가면 어딜 가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데서 차가 고장나거나 해서 어디 뭐 낭떠러지를 굴르거나 그러면 굶어 죽을 수가 있어요. 이제 사람은 살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신고가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니까 우리가 뭐를 테스트 리졸트를 어떤 실험의 결과를 받을 건데 24시간 이내라는 얘기는 10시간 만에 올 수도 있고, 그렇죠? 24시간 이내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위대한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없는 겁니다. 가든이 없는 거, 마당, 그렇죠? 정원이 없는 집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어몽은 누구 사이에서고요. 아이들, 위드는요, 가족들인데 아이가 달린 거죠. 아이가 딸린 가족들, 그렇죠? 호주에서는. 그래서 보통 가족들은 이제 그 단독주택, 마당에 딸린 단독주택을 원하죠. 월스는요, 전통적인 전치사는 말 그대로 아닙니다. 워낙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딱 쓰면 되는 전치사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차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나가요? 당신 차 가치가 그랬더니만 around는 뭐예요? 대략이란 부사예요. 대략. 그렇죠? 저기 가로쳐 보세요. 가로쳐 보세요. 그건 이제 그 부가적으로 붙는 말. 그래서 대략이고요. 한 2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됐습니다. 됐죠? 정리 다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개념만 갖고는 안 됩니다. 네, 나머지 여러분들 실제 실생활에서 쓰시려면 엄밀히 따지면 제 책만 갖고 전치사 접속사 개념은 다 잡을 수 있어요. 사실 그 개념은 다 잡을 수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휘력이 제 책이 모자라거든요. 한국에서 한 고등학생들 정도, 한국에서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그 정도 수준이면 제 책을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어려운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어휘가 사실 굉장히 모자랍니다.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높은 수준으로 더 올라가면 뉴스나 그런 데서 나온 전치사나 접속사들도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약간 쉬운 데서 배우긴 하지만 그것도 리딩하면서 딱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좀 더 연습이 필요하고요. 예. 근데 대부분 내가 사전을 찾았는데 해석이 정확히 안 돼. 2%가 모자란 게 아니고 얼마큼 모자란? 20%가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무엇이려고 해서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왜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전치사 접속사를 대충 해석하면 절대 해석이 될 리가 없어요. 절대로. 문장이 사전 찾아서 막 한다는 얘기 문장이 한 2줄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장이 좀 복잡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접속사라는 2줄이 접속사 최소한 2개 들어가겠죠? 2~3개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또 전치사도 이제 무장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 해석이 될 리가 없어요. 절대로. 네. 될 리가 없는 걸 계속 나는 왜 안 되지? 이유는 자기한테 있거든요. 그 다음 모두 물론 문제가 있어요. 뭐 주어 동사를 제대로 못 찾는다던가, 그렇죠? 접속사를 찾으면 그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그런 걸 문장 구조로 파악하는 데 굉장히 이득이 되고 전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물론 저희가 동사 친구들 그것도 사실 끊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전치사 접속사 동사 친구들을 공부를 제대로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단어가 몰라서 그거 뜻이 해석이 안 되는 건 그건 당연하죠. 모르는 거니까. 근데 뭐가 문제?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다 아는 다음에 해석이 안 되는 건 문제인 겁니다. 그거는요. 네. 됐습니다. 예, 전치사 접속사를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말할 때도 중요하지만 해석할 때도 중요하고 이건 뭐 필수적입니다. 잠깐만요.